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속에 감추어진 텍스트 읽기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정보를 보는 눈, 요걸 한번 길러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그냥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하고 같이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고등학생들 봐도 되냐 하셔서 예,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보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붙이시겠어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의미, 사진이 담고 있는 내용, 이런 걸 갖다가 댓글창에다 댓글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삶의 무게, 구슬을 꿰어 보배. 이런 비슷한 하나의 사진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진에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네. 타이어랑 홍수 상관없고요. 물하고 타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고장난 차하고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타이어가 지금 고장이 났거든요. 터졌는데 막상 타이어는 이렇게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만한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홍수 때 마실 물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작 물은 온천지가 물인데 내가 마실 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많은 정보가 있는데 내가 꼭 필요한 자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장르를 어떻게 뽑아내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서 많이 유행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요거는 사는 게 아니다. 썰렁하죠? 사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요걸 이제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사는 게 아니다, 힘들다 할 때, 이런 거 그림 하나 딱 올려놔도 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그림을 딱 봤을 때, 그냥 걔는 걔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간혹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우리가 선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노아라는 사람 알죠? 성경 속 인물입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해갖고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요, 방주를 검색해보면 이런 멋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어때요? 그림 멋있죠? 배도 멋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이런 그림책에도 노아의 방주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애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쉽게 그리느라고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뭐 다양한 방주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무슨 뜻이죠? 학생들에게 방주가 뭐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커다란 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방주는 커다란 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자의 의미만 알면은 쉬워지는데 한자의 의미를 모르고 어렵게 이렇게 엉뚱한 그 의미를 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방자를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네모방이라고 나옵니다. 네모방. 네모란 얘기예요. 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는 배주자입니다. 그래서 네모난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형 이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걸 중국어로 바꿔봅시다. 삼각형은 그대로 싼자오싱 하면 돼요. 사각형 뭐라고 하니?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쓰자오싱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래도 알아는 들어요. 근데 방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각형 뭐라고 할까? 그러면은 우자오싱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우변싱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우자오싱, 오각형이라고 하면은 뾰족뾰족한 별이 있는 것처럼 꼭지점이 좀 더 뾰족한 도형을 이제 우자오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랑 중국어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랑 중국어랑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각형을 방싱이라고 한다는 걸 알면은 방주라는 게 어떤 배인지 알 수 있죠. 자,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예요. 뭐 여기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보통 배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물살을 가르기 위해서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가지고 물살을 가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방주는 앞으로 나가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홍수 때 떠 있기만 하면 되는 배예요. 이게 뭔가 항해하는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뾰족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크기는 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된다는데 감이 안 오잖아요.
뭐 대충 한 요 정도 크기 됩니다. 예, 보잉 747 2대 정도 되는, 예, 요 길이 정도 되는, 예, 그런 그 배의 커다란 네모난배를 방주라고 한다. 축구장 크기랑 비교하면 한 요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뭐 동물들의 크기와 비교하면 뭐 요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려보면은 한 이 정도의 배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런 그림들이 야 이거 잘못됐다. 우리 방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죠. 예, 요거는 잘못된 방주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정보, 기호를 갖다 이해하는 능력,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 방주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언젠가 한번 학교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따가 끝날 때 제가 발표했던 그 목록이랑 자료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다운받아서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디지털 미디어 속에 있는 어떤 정보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디지털 미디어가 뭔지 이것부터 좀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뭐 PC,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디지털화해서 받는 사람과 보는 사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송신자와 수신자가 상호 전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미디어를 통칭하는 말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지금 우리도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뭐 TV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보는 책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보내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책이나 그림이나 만화나 모든 것이 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어떤 그 그림을 하나 해석하는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이 미국의 보수 단체입니다. 보수 언론입니다.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조롱하는 아주 열받는, 예, 이런 기사를 한번 올렸습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9월 26일 날, 예, 보도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요 사진인데 사진만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비친 모습을 이렇게 언론에 보도한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이거에 우리 국민들은 막 분개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 근데 이 그림 속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조롱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평론들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거울에 뭐 유리에 비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자신을 한번 비춰봐라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대통령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좀 거꾸로 돼 있어요. 한국에서 요즘 윤 대통령을 윤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고 경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그것까지 알고 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까지 하는 겁니다. 자, 경이라고 하는 거, 예, 요런 한자가 있습니다. 요게 경자입니다. 예, 뭐 제가 SNS에 올려놓기도 했었는데요. 왜 경이라고 부르냐? 윤 대통령의 윤을 거꾸로 하면은 경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경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돌리면은 윤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약간 비꼬는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경이라고 하는 요 글자의 뜻은 뭐가 되느냐? 글자를 잘 보세요. 빌공자에 머리 두자를 썼어요. 제가 따로 해석을 안 해도 의미가 와닿죠. 이게 빌공자라는 뜻도, 빌공자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궁할 궁자에서 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텅 빈 머리 경 뭐 이런 식으로 읽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적절한 어떤 기호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가 필요해요. 그걸 요즘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터러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미디어 리터러시,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또는 뭐 피지컬 리터러시, 다양한 리터러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리터러시는 쉽게 얘기해서 문해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해력.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기호나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단순히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할 줄도 아는 능력을 이제 리터러시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도 역시 디지털과 관련된 어떤 기기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얘기하고요.
제가 지금 요 세 번째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 연구재단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주얼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시각적인 기호를 보고 이해하고 그걸 갖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케아에서 나오는 이케아 조립할 수 있는 설계도 있잖아요. 글자 하나도 없어도 전 세계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이제 비주얼 리터러시 속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능력이 되는 거고, 피지컬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운동 소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몸을 움직이고 운동할 줄 알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몸을 이게 단련하고 활동하고 하는 거에 대한 능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문해력이라고 하면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얘기했어요. 사전적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도 글을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이고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시각적 문해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생태 문해력이라는 얘기도 해요. 지금 환경 보호라든지 생태가 멸종 위기가 되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때 생태 문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리터러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문해력 이외에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고 장황해져서 그냥 차라리 문해력으로 가고 문해력의 의미를 좀 더 넓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도 이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게 되면은요, 안 보이는 글자도 읽을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에 글자가 하나 가려져 있습니다. 무슨 글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더러운 계란과자라고 딱 나왔는데, 더러운 계란과자 보세요. 앞에 붓자가 없어서 그냥 더러운 계란과자가 됐는데, 이런 거 딱 봤을 때 뭔가 감춰져 있는 걸로 인해서 재밌어지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감추기도 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코스코 가서 찍은 겁니다. 참 더러운 미역입니다. 참 더러운 미역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발견하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찍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참 부드러운 미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 보이는 글자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중국어에 안 보이는 글자를 여러분들께 읽어보시게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상한 글자가 있어요. 그죠?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있는 글자는 숫자 2, R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위에 있는 글자는 이게 뭐지? 너무 흘렸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보기 쉬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보다 조금 나아요. 조금 난데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대충 감이 오죠, 그죠? 네. 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끄떡끄떡 하고 계시고, 한국 선생님들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화면 앞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이건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벌레 충자를 쓴 것 같긴 한데 위에 한 획이 더 있어요, 지금, 그죠? 벌레 충자처럼 생겨서 위에 한 획이 더 있네.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종얼, 종얼이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도 또 있어요. 종이라고 있나? 벌레 두 마리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벌레 두 마리 아닙니다. 자,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얼이라고 있는데요. 요 글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 글자에서 싹 지금 없어진 거예요. 풍월이라는 두 글자에서 요 테두리를 없앴습니다. 테두리를 없애서 종얼이라고 읽어요. 여기 이 글자가 위에 삐침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그냥 없는 걸로 셈치고 그냥 종으로 읽어요. 그리고 얘의 의미는 풍월입니다. 근데 풍월에 바람풍과 달월인데 풍월에 지금 테두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의미를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얼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펑위에 우비엔이라는 뜻이에요. 바람과 달은 테두리가 없어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서 불어가는지 딱 이렇게 막혀서 테두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도 테두리가 없어요. 달 테두리 있지 않아요? 라고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달은 달빛이에요. 달빛이 쫙 비치면은 온 세상에 쫙 달빛이 비치죠. 뭔가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아요? 바람과 달이 테두리가 없이 온천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을 딱 두 글자로 종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백이 한 얘기예요. 악양로에 올라서 동정호를 보면서 좋다라고 하니까 시 하나 써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런 시를 써줬대요. 이종얼이라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니까 물색과 하늘색이 하나이고 바람과 달이 테두리 없이 쫙 퍼져나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풍월무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글자는 펑유의 우비엔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종얼이라고 읽어도 됩니다만 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풍월이라고 하면 단순히 바람하고 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람이 낭만적으로 즐길 때, 영화 속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更要雪月风花라는 식으로 펑화 雪月라고도 하고 雪月风花라고 약간 순서 바뀌어서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막 놀고 즐기고 하면서 술 마시고 하면서 야, 우리 이 雪月风花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영화 보셨어요? 네, 이 영화는 양자탄비라는 영화예요. 중국어로는 让子弹飞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좀 어려워요. 은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1920년대 중국의 상황과 중국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건데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만 뭐 관련된 논문도 나와 있어요. 은유, 중국어의 은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 영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雪月风花라고 하는 걸 보면은 또 중국에 생각이 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다리라는 도시 아세요? 운남에. 거기에 가면은 샤관이라고 하는 곳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샹관이라고 하는 곳에 꽃이 예쁘고, 창산이라고 하는 곳에 눈이 멋있고, 또 얼하이라는 호수에 달이 뜨면은 그 비친 달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다리에 네 군데 유명한 관광지 해가지고 이 네 군데를 펑화쉐유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냥 이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운남에 가면은 펑화쉐유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이걸 하나 마셔봐야 돼요. 안 마시고 오면 안 돼요. 저 이거 보면서 이 타오바오에서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 줄 때, 야, 내가 너한테 바람도 선물하고 꽃도 선물하고 눈과 달을 선물할게 하고 이거 하나 딱 주면은 기분도 좋을 것 같고 중국 문화를 좀 아는 것 같고, 이런 걸 한번 선물로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타오바오에 있겠죠?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풍화, 뭐 설월,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경주에 보면 옥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옥산서원의 건물이 무변루예요. 무변루. 이게 바람과 이 달과 이런 자연이 아름답다 해서 풍월 무변의 의미를 가지고 건물 이름을 무변루라고 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그 종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수께끼 같은데요. 얘가 그냥 중국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자 문화권에서 같이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튼 수수께끼, 또 숨은 그림 찾기, 그리고 보물 찾기, 얘네들의 이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찾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찾는 재미.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그냥 읽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수수께끼나 숨은 그림 찾기나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답을 찾아내게 해주면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답을 찾게 되면 뭐가 있어요? 성취감이 생깁니다. 정치호감. 예, 그래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얻을 때 공부할 맛이 나니까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은 학생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속에서 숨어있는 정보를 찾는 재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숨어있는 정보들이 이 컨텐츠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감춰놓는 정보가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찾게끔 싹 감춰놓고 찾는 그런 재미를 노리는 그런 정보가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고요. 그러면은 중국 문화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 갖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춰진 정보도 있고요. 콘텐츠 제작자가 자기 의도와 달리 우연치 않게 들어간 정보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것도 이제 찾아내는 재미가 있고, 또 중국어와 중국 문화 교수 학습을 위해서 원래 문맥상 전혀 필요 없지만 내가 이걸 뽑아내 가지고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숨은 정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콘텐츠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감춰놓은 정보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봤던 양자탄비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기차 타고 가면서 이쪽에 있는 이 여자가 부인이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지방 현장으로 가는 지방 관리예요. 이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등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이 탕시예라고 해서 비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먹고 호고 먹으면서 이렇게 신나게 얘기 나누면서 노래도 부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호원으로 같이 가고 있는 군인들한테 이 흰옷 입은 사람이 현장에 가서 얘기하는 동안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쑥 지나가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자,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没打中，让子弹飞一会儿。 잘 못 보셨다면은 제가 이 동영상 위쪽에 이 부분에다가 박스를 쳐놨어요. 그 박스 속이 어떻게 되는지 박스 속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没打中，让子弹飞一会儿。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현장이 와서 딴 데 보고 있는 동안에 이 현장의 비서가 현장 부인한테 볼에 뽀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 처음에 이거 못 보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다가 이 여자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장면을 알고 난 다음에 아, 미리서 이렇게 복선을 깔아주는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전개가 스무스하게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은요, 눈만 좋으면 찾을 수 있어요. 눈썰미만 있으면은. 따로 이렇게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필요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살피면서 재밌는 정보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중국어 배우면서 중요한 거는 중국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감춰진 정보, 이 부분입니다. 이 만화도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정말 많이 쓰고, 뭐 학회에서 발표도 했고, 논문으로도 냈어요. 요건 이따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파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택배 가지고 온 사람이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대만 쪽에서 온 자료라 번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라오先生有快递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야 이야요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下一家是 다음 집은 어디지 하고 획 돌아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等等对不起我开玩笑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가 이해가 되세요? 택배가 와서 띵동 누르고 왕라오先生有快递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야 이야요 그랬더니 가려고 하니까 等等对不起我开玩笑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글자 다시 한번 볼게요. 띵동 하고 누른 다음에 왕라오先生有快递 그랬더니 이야 이야요 노래를 하고요. 下一家是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等等对不起我开玩笑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려요, 나 농담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야요를 왜 노래를 불렀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제일 처음 어려워합니다. 왜 불렀는지 아시죠?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 미국 노래 중에 올드 맥도날드 헤드 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중국어판을 왕라오 先生有快递라고 합니다. 노래 잠깐만 들어볼게요. 王老先生有快递。
택배라고 할 때 콰이띠라는 말과 땅 한 덩어리, 땅 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하는 콰이띠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콰이띠와 콰이띠가 발음이 같아서 이 해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왕라오先生有 콰이띠라는 말이 왕 선생님, 왕씨 영감님 택배 왔어요 라는 말이 왕 선생님이 땅을 갖고 있어요 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첫 소절을 하니까 이야 이야 요 하고 박자를 맞춰준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유머가 성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이, 그렇다고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감춰진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요. 관찰은 문자나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문자나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해석해내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만화 속에서 이 부분입니다. 왕라오先生有 콰이띠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중국 문화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보통 택배를 가지고 와서 요 주소나 이름이 써 있는 거 요거 보고 누구누구씨 택배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 택배 받는 사람 이름이 왕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왕리先生有 콰이띠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름 빼고 왕先生有 콰이띠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왕라오先生有 콰이띠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사람이 이미 본 적이 있거나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더군다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름만 보고 왕라오先生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왔었고 아는 사람이니까 네, 왕씨 영감님, 뭐 왕씨 할아버지 뭐 택배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이야 이야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 뭐야 또 장난치시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왕라오先生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단순히 왕씨 영감님이라는 뜻 말고 이거는 두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추측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머가 그렇게 재미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호칭과 관련해서 중국어를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중국어를 몰라도 중국 문화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춰진 정보들도 있습니다. 요 영화 아시죠? 나의 소녀 시절 해가지고真心爱你这名字是你取的哦？不然呢？演唱会快要开始喽，可是我们怎么买到票？我叫刘德华，唱给你听。最好是。好啊。好久不见。好久不见。예, 요걸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演唱会快要开始了 콘서트 곧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평상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평상시 목소리보다 줄여가지고 공기반 소리반으로 허지부지 하고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요. 허지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가 중국어 배울 때요 그냥 하오지우 부지엔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배울 때도요. 그냥 아주 하고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연습을 하면은 담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시간도 많지 않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우연치 않게 들어간 정보들도 있어요. 요거 드라마 보셨어요? 요거는 그 수리남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예요. 근데 요거 시작할 때 요 장면이 나오고요. 배경이 이 수리남의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이런 멋진 페루가 있는 그런 수리남의 차이나타운이 나옵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예, 약간 좀 크게 볼까요? 이상한 거 찾으셨어요? 뭔가 하나 이상하죠? 괜찮아요? 자, 예의 염치라고 쓰여 있는데요. 예의 염치, 다른 데서 찍은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만 그 드라마. 예. 그래서 예의 염치할 때 의자를 보면은 요 의자인데 수리남에서는 의자를 요걸로 써놨어요. 그죠? 네. 이거 딱 봤을 때, 아, 진짜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만들었구나. 급조한 세트구나. 예, 중국 사람이 만들어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구나라는 게 은연중에 보이는 그런 정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의 염치가 나와서도 요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공항에서 받은 전단지예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전단지입니다. 支持日本侵略请买日本货. 일본의 침략을 지지한다면은 일본 제품 사세요 라고 해놓고 사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놓고요. 양쪽 옆을 보면은 충효인의 예의염 이렇게 크게 써놨고요. 왼쪽에 보면 1, 2, 3, 4, 5, 6, 7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도 한 가지씩 감춰져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충효인의 예의염, 다음에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좀 전에 예의염치 있었을 때 치자가 나와야 돼요. 예, 여기선 치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우치, 후한 무치하다 할 때 무치예요. 자, 이 충효인의 예의염치는요 6의 8개 덕목으로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뭐 인애, 뭐 사랑하고 인자하고 예의를 다하고 예절과 의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요 이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요 8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치자는 이체자로 요 2가지 같이 다 쓰는데요. 근데 치가 없으면은 우치, 후한 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부끄러운 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부끄러운 줄 아셔 하는 식의 이런 대사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면서 호통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뉴스에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면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8가지 덕목 중에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뭐 8가지 덕목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모르면 이제 후레자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자가 하나 빠졌는데 백구를 이루는 2, 2, 3, 4, 5, 6, 7에서도 마지막에 빠가 빠졌어요. 그럼 빠가 없죠. 빠를 얘기해야 되는데 빠를 잊었어요. 왕빠. 네, 왕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 2, 3, 4, 5, 6, 7는요 욕이에요. 뭐 대놓고 2, 2, 3, 4, 5, 6, 7하고 욕하지는 않아요. 근데 글로 쓰면서 2, 2, 3, 4, 5, 6, 7라고 하면은 욕입니다. 자, 그렇게 감춰진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예, 중국 사람들이 요걸 갖다가 만들고 일본 제품 사지 말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일본 사람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욕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미있게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문화와 관계없이 교수 학습을 위해서 억지로 찾아내는 그런 정보들. 제가 그냥 중국 가면은 그냥 사진 찍어 갖고 와갖고 그걸 자료로 활용하는데 요즘 중국 못 가니까 그 영화나 이런 속에 있는 그런 장면들 중에서 이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제 활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여기 시장통이에요. 시장통에서 저녁 먹고 샤오에 있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회쇼 리핀 이거 읽어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벌레 충자가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아까 벌레 충자는 아까 그 바람 풍자 안에 있는 거였는데 이거 바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벌레 충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이 오지 않으세요? 오다민 선생님들은 갸우뚱해요 아직도. 자, 여기 보면은 회쇼 리핀이라고 있고 벌레 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벌레 충자 아래 글자가 하나 더 감춰져 있어요. 무슨 글자가 감춰져 있을까요?
장미 선생님 감이 오세요? 아나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닐까요? 예? 종草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가오쇼, 역시. 예, 종담에 나와 있는 글자는요. 여기 보면은 종자가 있는데, 예, 여기 약간 보이죠? 여기 사오자 하나 있는 거 보여요? 약간 희미하게? 그죠?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면은 딱 감이 오잖아요. 벌레랑 풀을 회수한다? 이게 뭐지? 근데 벌레랑 풀뿐만 아니에요. 담배도 회수해요. 그죠? 예. 선물도 회수합니다. 한국에 가면은 술만, 담배만 파는 가게들이 많아요. 근데 술, 담배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돌려받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선물로 좋은 술이나 좋은 담배를 선물했는데 제가 담배를 안 펴요. 제가 술을 안 먹어요. 그럼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걸 갖다 되팔 수 있어요. 그런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선물을 되산다라는 얘기예요.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모르고 지내왔고요. 이제 아니까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도 있고요. 예, 저기 가면 저렇게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도 있어요. 이 총사오라는 건 뭐예요? 동충하초를 얘기합니다. 예,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풀이 되는 티베트 쪽에서 많이 나오는 동충하초. 이것도 비싸니까 이걸 되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되팔거든요. 근데 이런 배달 사고도 있었어요. A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먹이기 위해서 비싼 담배를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담배 안 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사가지고 담배를 다 빼낸 다음에 거기다 현금을 꽉 채워가지고 담배를 선물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선물 딱 받고 아이 뭐야 담배잖아 나 담배 안 피는데 하고 내다 팔았대요. 담배값으로. 근데 그 안에는 더 많은 현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뜯어봐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식의 배달 사고도 있었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동충화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중국 문화와 관련해서 그냥 뽑아내는 거고요. 비언어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달마의 머리를 막 이렇게 문지르는 이런 것도 있어요. 도대체 왜 문지를까? 돈을 올려놓고 또 문지르라고 해서 정선이가 또 이렇게 딱 문지르고 하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중국 문화 어떤 부분을 소개할 수 있을까? 예, 중국의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보면은 부처의 머리를 만지면은 근심이 없고 부처의 귀를 만지면은 뭐 다 순조롭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천에 있는 여기 그 낙산대불 가면은 사람들이 머리에 귀에 손 얹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중국 사람들의 그런 습관까지도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죠. 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속에 감춰진 텍스트 읽기라고 해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힘,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보는 즐거움. 중국에서 이런 말도 있죠. 영와이치이, xuan와이치인 해서 행간을 읽어라 라는 얘기 하는데요. 우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침묵 속의 메시지에서 뭐 침묵을 경청하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안 보이는 것들 찾아보는 그런 기술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면은 제 블로그라든지 뭐 제 KOCW 강의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EBS 중국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중국어 콘서트 연결되게끔 링크 걸어놨는데요. 파일로 바로 강의 끝나고 쏴드릴게요. 질문 받고 하면서요. 지금 뭐 찍어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시간이 좀 오버했네요.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오버했습니다. 시시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